예,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 뉴스 속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레이더를 매일 가동하고 계신데요. 예, 오늘 항공주 이 뉴스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EU 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네, 그동안 길게 끌어왔는데 뭔가 좀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항공주가 움직이는데요. 남은 절차는 이제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EU의 승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네. 일본하고 미국도 좀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데 EU가 승인을 하면은 일본하고 미국도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예.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도 이번에 유럽 쪽의 노선을 일부 배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면 우리도 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부분을 매각을 하고 유럽 노선 일부 운행 슬롯을 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일어나고 과연 이러한 것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부터 한번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화물분 매각 얼마 전에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매출 현황에서 여객 운송 비중하고 그리고 화물 운송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객 운송 비중이 적었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화물 운송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2022년도 들어가면서도 역시 화물 비중이 조금 좀 줄었고요. 2023년도 3분기에 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회사는 화물 부분보다는 여객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객 비중이 보통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되고 항공 비중이 20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보면은 화물 비중이 이번에 조금 좀 줄었습니다. 3분기가 22% 정도 되고요. 국제여객 부분이 68% 정도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이걸 띄어내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고서 껍데기만 가지고 갈까? 혹시나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좀 천천히 조절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한항공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항공화물을 매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납한 슬롯은 아마 TA항공에서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물 산업은 제주항공이 단독 입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물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유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CJ라든지 대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게임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공회사들은 지금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부터 게임은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 합병을 요즘 이제 주변국들의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조선도 그렇고 뭐 항공도 그렇고 몇 년대 끌어옵니다. 유럽연합 쪽은 이제 총신호가 켜졌고 미국, 일본인데 문제는 뭐 승인을 해주는데 다 받아먹고 이제 너덜너덜 해주는 거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렇죠. 솔직하게 그죠. 예.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건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분석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러면 본업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묶여 있다가 지금 이제 여행 쪽은 우리가 작년에 일본 간 우리나라 사람이 뭐 2,500만 명이라든가 어쨌든 여행 수요도 늘고 국제유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세 아닙니까? 항공업은 이제 올해 좋아지나요? 항공업이 사실 그동안에 미운 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항공업이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항공업이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를 보면은 항공업이 많이 좋아졌네. 이제는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여기에다가
아시아나항공 그 화물 매각이 되면서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매각 게임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인천국제공항 운송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정말로 굉장히 힘들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전의 평균치 부분까지 다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란 게 여객 부분인데 여객은 뭐 거의 제로 상태까지 갔다가 여객이 제로 상태에서 화물 운송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화물 운송도 지금 어느 정도 예전의 평균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객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제부터 항공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다라고 보시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광 쪽이 들어와 줘야 많은 외국 사람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래 관광객을 보면은 이전 평균치보다는 조금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중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비중이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국의 관광객을 보면은 저렇게 외래 관광객이 늘어나는 대신에 중국의 관광객이 좀 줄어들었는데 중국이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약 3,100만 명 정도가 이제 다들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이 이전 평균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관광 방한 관광객들이 전년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중국 영향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기대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 관광객 입국 현황을 보면 이전 평균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미국 사람들은 평균치를 넘어섰고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도 이전 평균치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그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요게 조금만 해제만 된다면은 지금 올해 상반기 정도면 중국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좋아진다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여행업은 이전보다도 평균치를 훨씬 초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게 잡혀야 됐는데 그동안은 안 좋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들을 좀 기대할 것 같고 그동안 항공주 실적 나오게 되면 그나마 LCC들이 좀 선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항공주들이 LCC가 뭐 좀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LCC들도 이런 해외 여행이 없으면은 국내 여행만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여기 3분기입니다. 항공 관련주 실적 분석을 보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PER만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6.8 정도 됩니다. 제주항공이 8.8 정도 되고요. 진에어가 6.1, TA항공이 7.5, 에어부산이 6.0 정도 되니까 예전에 항공회사들이 적자가 볼 때는 우리가 PER을 따질 수 없었지만 안 나오죠, 적자. 예,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적정 PER 수준 아래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항공은 운수항공은 보통 PER은 8 정도 줬었거든요. 예. 그 실적이 좋으면 한 10까지 정도 줬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좋을 걸 감안하면은 추가적으로 PER은 10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아시아나 화물 매각의 게임이 시작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항공주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용호의 종목 레이더 오늘 항공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활용점정 주목해봐야 될 기업 오늘도 이제 두 군데를 예. 소개를 해주시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저는 TA하고 그다음에 제주항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TA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반납하는 유럽 4개 도시의 슬롯을 거의 대부분 받아갈 거다라는 거고요. 벌써 대형 항공기를 준비해서 유럽 지역의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거의 TA항공이 받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A항공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지만은 저점 내려가면 저점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우리나라 LCC 중에서 유일하게 그 화물 전용 비행기를 들여온 회사가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나 화물 부분 매각에 단독 입찰을 했어요. 응찰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응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항공 항공 화물 부분에 아시아나항공이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자료들도 보여드렸지만은 항공회사들 실적이 좋아질 텐데 PER이 8 이하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DA항공, 제주항공, 항공주 가운데 관심주 두 개고요. 오늘은 시간이 되네요. 종목 AS도 좀 하겠습니다. 하이브하고 엔캠인데 와 우리 박영 어드바이저의 종목은 오래 볼수록 예쁘다.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어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잠깐 리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이브가 사실 뭐 다른 엔터하고 비교를 하면서 BTS의 리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1년 정도 지나면서 군복무 기간이 요즘에 짧으니까 BTS 군복무 리스크가 지금 해제가 되고 있고요. 또 뉴진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뉴진스 그 공연 실황 한번 보신 분들은 야 핑크의 저기 그 누구죠?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와 견조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진스가 일본과 미국에서 공연이나 그렇게 팬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BTS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라고 보고요. 또 올해 24년 아티스트들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캠은요? 엔캠은 뭐 지금 고점이 왔고 여기서 이제 오늘도 반등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조정되면은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엔캠을 보고 나서 지금 한 10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2%에서는 조금 좀 나중에 하는 바람에 그랬지만 네. 지금 저점에서 올라와서 이제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여기서 추격면서 하시지 마시고 예. 엔캠은 아직 미국의 그 전액 시장 가치가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최소한 50% 정도는 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보는데 조정받으면은 천천히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는 들고 간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는 오늘은 많이 빠집니다. 하이브가 4%고요. JYP가 5.8%가 빠지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공동구매 안 된다고 해서 하루 출렁인 적이 있었잖아요. 한 네. 1, 2개월 전에. 예. 오늘도 뭐 새로운 그룹들에 대한 좀 신규 초동 판매 부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그동안의 쭉 흐름들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마침 주가가 조정이어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호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